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4%, 코스닥은 0.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전기전자업종 많이 매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전기전자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들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다른 날보다 순매수가 많았죠. 주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기전자업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세가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요. 단기 차익 실현이 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주식시장에 이렇게 돈 흐름을 쭉 정리를 해보면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시장에서는 작년 한 7월경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매집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작년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돈 갈만한 데는 이 주식시장, 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움직임, 금리 동결,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조금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시장은 예전만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한참 모르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일부 주식시장에서 일부 돈들이 이렇게 원자재 시장으로 가겠죠. 그런데 원자재 시장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경제가 좀 성장이 되면은 유가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할 건데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사우디에서는 감산 이야기를 또 하게 됐고 또 오펙 플러스 국가들도 감산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감산을 한다는 것은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조금 가격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도 앞으로 경기가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중국 경제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중국하고 사우디하고 위안화 결제, 석유를 살 때 위안화로 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뒀는데 워낙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중국 경제가 잘 안 나가자, 생각만큼 잘 안 나가자 이렇게 감산 결정을 하게 됐는가 봅니다. 저렇게 감산했다는 것은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의 이 차익 실현 분위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탑력 구간에 보면 이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복 구간을 지나서 평범한 구간을 지나서 이 탑력 구간에 보면 이게 삼성전자도 있고요. 또 그리고 LG전자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냐고 LG전자는 신문까지 나왔더라고요. 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었거든요. 실제 들여다보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한 거잖아요.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차익 실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꾸준히 작년 한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이 기간 동안 많이 올렸죠. 입장 바꿔서 내가 삼성전자를 갖다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를 주무를 수 있는데 괜히 더 높은 가격에 살 필요는 없겠죠. 좀 팔아서 좀 누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좀 눌러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65,000원 부근에서 싸게 매집하는 게 사는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이렇게 다 알고 있었대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주들도 최근에 좀 올라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정이지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좀 여기에 정리가 되는 동안에 다른 업종들 이런 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도 볼 때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 우리는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적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외국인 등록제가 30년 만에 폐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 2월달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는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올 12월 달이 되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가 돼도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찾으려 그러면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되었을 때 이야기지
뭐 굳이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게 뭐 있겠어요. 전부 다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됐든 간에 좀 자유롭게 익명으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게 누구이고 또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한가 발행제 이야기 들어봤죠? 걔들이 모은 돈이 엄청나더라 합니까? 그래서 8개 종목, 뭐 이렇게 특정 조건에 맞는 시가총액이 적은 이런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 또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 골라서 투자자들 돈 끌어모아가지고 그쪽에 때리 넣었죠. 한 3년간 때리 넣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건 대형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돈이 몰리면은 소형주가 저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외국인 투자자, 저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5년도에 조세 회피 지역에서 세금을 탈세안이 많이 좀 잡는 분위기가 있다가 그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심지어 공공기관들도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러면은 기업 활동하다 보면은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100% 드러나는 돈만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비자금이라 해서 돈이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돈들이 지금 밖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스마트머니라고 해서 이상하게 구멍머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주식을 사면 참 잘 오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진짜 내부자 거래로 의심이 될 만한 사례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인데 외국에 돈을 좀 빼놨어요. 아니면 해외에서 법인을 통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국내에 바로 넣으려고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하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쪽에 돈을 좀 묻어뒀죠. 그런데 그럼 얘들은 어차피 기업 돈입니다. 기업에서 어떻게든 만든 돈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거 기업에 저거 돈입니다. 개인 뭐 삼촌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내부자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거 회사 내부에서 다른 회사 투자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거 회사 내부 정보를 다 아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외국인인 척하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알기가 참 어렵겠지요. 문제가 되면 뭐 찾겠지만은 문제가 안 될 정도로만 하겠지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놈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아니면 최근에 뭐 한가 판형제라고 해서 검찰 조사 받고 있는 얘들은 잔체들이라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가지고 깔짝깔짝 그랬잖아요. 그럼 외국인 등록제가 폐지가 올해 12월 달에 되고 내년이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냐?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들 있죠. 큰 기업들. 계열사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지부의 뭐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좀 지배 구조를 강화할 만한 계열사 중에 하나로 전략적으로 좀 키우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 글로비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 외국인 인척하고 돈을 갖다가 밀어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지금 이렇게 제공이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전주 찾아다니느라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만 뭐 이렇게 대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전기전자 업종 차익 실현을 갖다가 좀 하는 사이에 다른 업종들 이렇게 많이 매집해 가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실적이란 핑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업종도 우리가 좀 매집해 주면은 그 중에서 대기업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검은머리 외국인인 척하고 스마트머니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좀 탈세한 자금들이 참 출처가 참 불분명한 자금들이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을 들어올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점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되고 어쨌든 뭐 이렇게 뭐 그 돈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규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제끼면 전 세계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그럼 얘들은 돈이 된다 그러면 얘들도 투기 자금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데 대상이 국가인 거죠. 국가. 그래서 그 돈들이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거품이 빵 하고 생기겠죠. 돈이 들어오게 되면 급하게 많이 오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거품이 생기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활동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전 세계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 자금들도 우리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거고, 또 출처가 분명한 그런 돈들도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펀드 자금 같은 거, 글로벌 펀드 자금 같은 거 있죠. 어쨌든 시장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급적으로 바라볼 때는 대형주 쪽으로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평상시 하던 대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모아가면 우리도 계속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28개 종목이나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LG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는 추세가 현재 상승 추세입니다. 그동안 얘를 쭉 하락하다가요.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참 매집하기 좋은 위치에 나와 있죠. 이거는 긍정적으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평범한 구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초보자들이 매집할 만한 좋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좀 기다려 봐야죠. 그래도 일단 상승 추세라는 거 알고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가 있겠지요. 한전기술 이거는 좀 좋죠. 이거 매집할 만한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이 지나고 좀 떨어졌잖아요.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수급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매집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또 그리고 코스맥스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9만원 머지않아서 돌파할 걸로 보이는데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조금 숨바뀌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 그동안 잘 나가다가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돈이 좀 퍼져가고 있고, 또 외국인 등록제가 지금 연말에 이제 폐지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저렇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수급적 변화가 분명히 생긴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 소형주, 잔챙이들이 소형주 가지고 장난을 쳤다. 그러면은 이제는 큰 시장이 열린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작전주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뭐가 되느냐? 있는 놈들이 해외에다가 이렇게 비자금 만들어 놓고 검은머리 외국인인 척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돈 벌어가는 이런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죠. 작전 세력들이 설쳐서 서민들을 사기 쳐먹는 것도 공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만민을 평등하게 하는 저 북한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권력 진놈은 지 할 것 하지 다 하고 없는 놈은 개거지처럼 삽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공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떨거지 같은 사기꾼들이 또 전 세계에 모여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희한한 참 무슨 돈이라고 해야 되나, 검은 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돈들이 우리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거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흐름을 쭉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참 공정하지 않고 뭐 하지 않은 거지 같은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돈을 벌어줘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나는 그런 돈 못 벌겠다 하면 세상에 솔직히 좀 벌 수 있는 만한 돈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로 양심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회사가 몇 군데 있겠어요. 국가도 양심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찰들 뭐 어떤 성희롱하고 뭐 성범죄 저지른 경찰 집단 안에서도 눈에 띄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럼 경찰 전체가 다 공정한 건 아닙니까? 검사도 대부분의 뭐 공정하고 합니다만 좀 눈에 띄는 검사들이 좀 있긴 하죠. 저기 검사인가 싶은 그런 검사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100% 완벽하게 깔끔한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 한국으로 돈이 들어올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 한국 내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한국의 사정을 잘 아는 놈들이 그렇게 할 건데, 이 새끼들 밖에 나와서 친구들도 많을 거잖아. 사우디 왕자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저 아랍 쪽에 다른 왕족들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데 뭐 돈 많은 부동산 재벌 뭐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한국에 작전하는데 내 한번 할래? 그럴까? 그거 좋다던데 우리 기업 이거 사라. 이렇게 돈 들을 수 있잖아. 따라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아무것도 없어도 한국에 뭐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으로 그냥 들어온 돈이 있을 수도 있고, 한국 시장에 거품이 발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런 놈들이 돈 벌려고 들어올 때 우리는 물량을 그냥 넘겨주고 많이 벌어 처물어 하고 우리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걸 갖다가 아느냐 모르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이고, 돈 벌 게 뻔하고 이게 특별히 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공부해서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라는 거 알은 거고, 참 희한하게도 더러운 놈들이 우리 돈을 벌어준다는 것도 그냥 안 거예요. 그래서 돈은 더럽게 벌어도 정성같이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유로운 생활 하시고, 그리고 꼭 남한테 기부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기부를 하는데 얼굴 마담 하나 내놓고 중간에 기부하는 단체들이 저거 다 월급으로 뭐로 다 빼먹고 저거 까자삼으로 다 다니고, 나는 이 사람한테 직접 기부하라고 돈 줬는데 중간에서 돈 다 빼이고, 실제 이 사람한테 돌아가는 조금인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건 남한테 기부하는 이 자체만 미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개같이 벌어도 정성같이 쓰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할 때 우리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고 지금 경기가 잘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 입고 좋은 옷 사 입고 이렇게 소비를 뭐 현명하게 많이 하십시오.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면은 온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훌륭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